파워 패키지 구조에서 알아봤을 때 왼팔은 스윙을 하고 오른팔은 팔꿈치가 접혔다 펴지면서 파워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왼팔이 스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면, 놀이터에 있는 그네가 영어로 뭐냐면 스윙이에요. 놀이터의 그네는 이렇게 매달려 있겠죠. 근데 놀이터의 그네는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 타던가 외부의 힘이 작동을 해야지 놀이터에 있는 그네는 시계추 움직임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작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 왼팔의 스윙을 잘 하려면 왼팔과 클럽 이 놀이터에 있는 그네처럼 움직이고, 오른팔이 때로는 능동적으로 접혔다 펴지고 때로는 스윙어 패턴으로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자동으로 접혔다가 펴지는 동작을 하면 우리가 두 스윙 패턴 모두를 잘 할 수 있다고 이제 골핑 머신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골핑 머신의 이제 메인 컨셉이 뭐냐면 왼팔과 클럽은 그네처럼 수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왼팔과 클럽이 정말로 놀이터에 있는 그네라고 생각을 하고 왼팔이 내 몸에 붙어 있고 왼팔과 클럽이 놀이터에 있는 그네가 되면 얘는 혼자서 백스윙으로 갈 수도 없고 임팩트 이후에 앞으로 갈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 왼팔과 클럽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외부의 힘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외부의 힘의 도움이 뭐냐면 몸의 움직임 또는 오른팔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팔 그네를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한 후에, 자, 경사면을 잘 유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닥에 있는 이 라인을 이제 골핑 머신에서는 이제 플레인 라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자, 클럽 샤프트가 왼팔 그네를 딱 유지를 하고, 아까 우리가 알아봤던 첫 번째 지렛대 움직임은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는 움직임을 이렇게 하면 처음에 있던 왼팔과 클럽이 회전을 하면서 테이크어의 위치까지 가겠죠. 자, 이때를 살펴보시면 이 클럽 샤프트의 연장선이 어디를 가리키냐면, 자, 클럽 샤프트의 연장선은 바닥에 있는 이 플레인 라인을 유지하면 우리가 경사면을 잘 유지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는데, 자, 그때 이 움직임을 보시면 왼손등의 방향을 이렇게 보시면 타겟 쪽을 보고 있고 오른쪽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는 움직임을 이렇게 하면서 클럽 샤프트가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이렇게 유지하면 오른손목의 방향이 바뀐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회전이라는 동작이 자동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지렛대가 오른 어깨 움직임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골프 스윙의 파워를 만드는 오른쪽 팔꿈치가 접히면서 왼손목 코킹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이때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왼팔과 왼손 클럽은 놀이터에 있는 그네이기 때문에 왼손목 코킹도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의 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외부의 힘의 도움이 뭐냐면 오른쪽 팔꿈치가 골프 스윙에 필요한 파워를 만들기 위해서 팔꿈치가 접히면 왼손목 코킹도 만들어지고 왼팔도 위로 올라가는 동작도 잘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머신 컨셉을 한번 살펴보면 왼 어깨를 힌지로 몸에 붙이고 오른팔은 파워를 공급하는 피스톤 역할을 해야 된대요. 자, 이게 전에 살펴봤던 파워 패키지 구조, 왼팔, 오른팔 어깨가 만드는 삼각형 중에 오른팔의 길이만 접혔다가 펴지는 거하고 붙여서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왼손은 놀이터에 있는 그네인 왼팔은 회전 및 수직 모션만 할 수 있대요. 이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지렛대 왼팔은 그네이기 때문에 혼자서 못 움직이죠.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는 움직임에서 첫 번째 지렛대가 이렇게 움직이면 왼팔과 클럽이 내가 회전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회전이 됐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렛대가 작동을 하면서 클럽 샤프트 연장선의 바닥에 있는 라인을 계속 유지를 하면 왼손목 코킹을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왼팔의 힘으로 올리지 않아도 두 번째 지렛대가 잘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 동작을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는 동작을 이제 수직 모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스윙을 잘 하시려면 왼손목은 회전을 하고 수직 모션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왼손목은 손의 기능으로 살펴보시면 왼팔과 왼손목은 첫 번째 회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팔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다음에 수직 모션인 코킹이 발생을 해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임팩트로 가는 제일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생각을 해보시면, 올라가는 움직임의 반대로 역순으로만 움직이면 제자리를 찾아갈 수가 가기가 상당히 수월해지겠죠. 자, 백스윙이 완성이 되고 제자리를 찾아가려면 우리가 하체 움직임에 의해서 오른쪽 접혔던 팔꿈치가 점차적으로 풀리면서 다운스윙을 하고, 자, 여기서도 이제 임팩트로 가기 위해서는 오른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졌다는 거는 뭐냐면 볼을 중심으로 오른 어깨가 공에서 멀어지는 동작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죠. 그럼 반대 동작을 생각해 보시면 오른 어깨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볼에 가까워질 때 왼쪽이 이 움직임에 의해서 공이 이렇게 볼에서 멀어지면 반대의 회전에 의해서 임팩트로 찾아가는 동작이 비교적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밑에 문장을 살펴보면 왼손목은 코킹은 허용되지만 벤트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벤트라는 것을 일단 살펴보면 왼손등이 팔뚝하고 비교적 이렇게 일직선을 유지한 이 상태를 플랫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왼손등이 손등 쪽으로 꺾이는 동작을 벤트라고 하는데, 이 벤트라는 동작은 왼손목에 있어서는 골프 스윙을 할 때 필요가 없는 동작이라고 골핑 머신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골프 스윙 중에 왼손목이 회전 모션과 수직 모션을 잘 유지를 하면 세 가지를 보장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스윙 아크의 길이를 가장 길게 하는 역할을 해주고 플랫한 왼손목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스퀘어 클럽 페이스를 보장하고, 세 번째, 이제 골프 스윙의 파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레깅을 플랫한 왼손목이 만들어진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왼팔 근해를 이렇게 한번 모형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 부분이 왼팔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이 샤프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제가 만든 도구는 왼손목이 이렇게 코킹 동작은 가능하지만 벤트가 될 수가 없겠죠. 이 도구를 제가 왼쪽 어깨에 이렇게 붙이고 오른 어깨 움직임에 의해서 회전 모션과 그 다음에 오른 팔꿈치가 접히는 움직임에서 수직 모션이 되면 백스윙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임팩트로 돌아올 땐 역순이 수직 모션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오른쪽 팔꿈치가 펴지고, 그 다음에 반대 회전인 오른쪽이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이 멀어지는 동작을 하면 좋은 스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왼손목이 벤트가 안 되고 플랫한 상태에서 반대쪽 회전으로 이렇게 임팩트로 들어오면 왼쪽 어깨부터 클럽 헤드까지의 스윙 아크의 길이를 가장 길게 쓸 수가 있으면서 골프에 필요한 파워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우리의 왼손목은 얘처럼 그냥 수직 모션만 하는 게 아니고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팩트 순간에 우리가 만약에 수직 모션 이후에 플랫한 손목을 유지 못하고 왼손목이 벤트가 돼서 임팩트가 되면 스윙 아크의 길이가 손목부터 클럽 헤드까지 밖에 우리는 쓸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손목부터 어깨까지 왼팔의 길이를 손해 볼 수도 있겠죠. 아이언이 한 클럽이 길이 차이가 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반인치씩 차이가 나겠죠. 자, 반인치는 약 1cm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왼손목부터 어깨까지의 길이를 생각하면 이거는 우리가 임팩트 순간에 왼손목이 플랫 상태가 아닌 벤트 상태가 돼버리면 아무리 좋은 스윙을 할지라도 왼손목이 벤트가 되는 순간 왼손목부터 왼 어깨까지 이 길이 한 60cm 이상 되겠죠. 그러면은 뭐 한 60클럽이라는 거를 우리는 손해 볼 수가 있으니까 왼손목이 어떻게 보면 벤트가 되는 게 치명적인 스윙에 있어서 오류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클럽 페이스, 스퀘어 클럽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왼팔 근해를 이렇게 만들 때 플랫한 왼손목으로 비교적 스퀘어 클럽 페이스를 잡고 왼팔 근해가 놀이터에 있는 근해처럼 외부의 움직임에 의해서 오른 어깨에 의해서 회전하고 오른 팔꿈치에 의해서 수직 모션을 하고 역순으로 오른 팔꿈치가 펴지면서 점차적으로 펴지면서 수직 모션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 회전은 오른쪽 어깨가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이 이렇게 멀어진 움직임에 의해서 왼팔 근해가 움직여지면 우리는 생각을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로 유지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으로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에 비슷하게 유지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레그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자, 골프에 필요한 파워의 원천은 기본적으로 원심력, 구심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죠. 자, 원심력, 구심력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제가 돌에다가 실을 묶어서 돌릴 때 손은 구심력을 역할을 하고 이 구심력의 영향을 받아서 실에 매달려 있는 돌은 이 구심력에 항상 뒤따라오면서 뭔가 이렇게 서클이 만들어지는 게 원심력, 구심력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골프 스윙에 적용을 시켜보면 골프 스윙에 필요한 몸의 움직임은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클럽 헤드는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접혔던 팔이 펴지면서 몸의 움직임 구심력의 영향을 받아서 항상 뒤따라오는
클럽 헤드가 원심력의 역할을 해주겠죠. 자, 근데 만약에 왼손목이 임팩트 벤트가 되면 몸의 움직임 구심력을 클럽 헤드가 추월을 하기 때문에 골프 스윙에 필요한 원심력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플랫한 왼손목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다운스윙을 하고 그 다음에 플랫한 왼손목을 유지하고 오른쪽이 가까워지고 왼쪽이 멀어지는 동작을 하면 임팩트 순간까지 클럽 헤드는 손이나 팔보다는 항상 뒤따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원심력을 극대화하여 골프에 필요한 파워를 잘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머신 컨셉이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그냥 왼팔과 클럽은 놀이터에 있는 그네처럼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몸의 움직임이나 오른팔의 움직임에 의해서 움직여주면 스윙의 순서도 잘 맞출 뿐만 아니고 골프에 필요한 파워도 어느 정도 보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임팩트 순간 클럽 페이스 제어에도 훨씬 더 쉽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